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오늘은 국제세무법인의 허성호 세무사님과 함께 가족법인과 유언 대용 신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법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를 위해 가지고 주로 활용하는 게 가압승계, 증여세 특례나 가압상속공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고려를 많이 해오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가족법인을 별도로 특히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법인 설립을 통해서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가족법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몰라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적으로 가족법인이 왜 필요하냐. 자, 일단 가족법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주주로 가족들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자산 이전도 원활하게 되고 또 그 가족법인을 통해서 배당이나 급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금 출처를 마련한다든가 또 가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결국에 뭐 필요성과 장점도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 차원에서 가족법인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주주들을 다양하게 가족들로 구성하게 되면 소득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분산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소득세가 절세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개인과 법인을 비교했을 때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세보다는 세율 자체가 낮다 보니까 법인을 활용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것이 좋다.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 비용을 또 처리함으로 인해서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족법인의 유의점이 있을까요? 이런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검증을 좀 강화할 것이고 가족 간의 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지분 분쟁도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이게 뭐 설립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있으면 거기서 지속적 케어가 필요하다. 25년이 가족법인의 자본 거래를 활용한 절세 플랜의 마지막 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24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법 개정안이 지금 아직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통과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야에서 적어도 25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확정이 돼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적용이 된다 이런 설들이 있고 원래는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이런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절세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결국에 이제 그 가족법인의 자본거래 이걸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라는 걸 도입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유보 상태로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인세도 과세를 하고 또 자녀가 주주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 자녀 개인에게도 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법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법인을 통한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가 좀 딜레이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럼 25년까지는 막차니까 예. 준비하실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련돼서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에 리스크는 있지만 절세 효과는 분명히 큽니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이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될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법인격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서 증여세를 과세해버린다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고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세무조사라는 게 항상 기다리고 있고 세무조사가 나오면 단순히 가족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진행을 하신다면 준비를 상당히 철저히 하셔야 된다. 리스크는 있지만 꼭 전문가와 함께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떤 걸까요? 유언을 대신한 신탁이다. 유언 대용 신탁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등장한 게 뭐 한 10여 년 정도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효과는 유언과 같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절차가 조금 간단하다는 거죠. 내 자녀가 A, B, C 그 사람이 있는데 C한테 꼭 다 주고 싶다. C를 이제 지정 수익자로 해서 금융기관을 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해가지고 맡겨놓는 거죠. 나중에 내 사후에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내 자녀 막내에게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또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신탁 등기를 한다고 한다면 소유권은 지금 부모님이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소유권 이전은 무상거래가 아니고 유상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일단 없고 증여세, 양도소득세 당연히 유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세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10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때 계산한 취득세와 향후에 신탁을 했다
했다가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됐을 때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0배 정도의 취득세가 일단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그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 항목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상속세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에 맞게끔 지금 올해 당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상속세가 세이브가 될 수 있다. 그럼 이번엔 취득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증여를 할 경우에 취득세 과표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증여세 과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상속을 하게 되면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을 할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 과표를 잡는다는 거죠. 증여하면서 취득세 과표가 되는 시가 인정액과 상속을 하면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시가 표준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시가 인정액이 더 금액이 높으니까 증여로 했을 경우에 시가 인정액으로 할 경우는 더 손해겠네요. 세금을 그렇죠. 많이 엄청 내고. 취득세가 부담이 크죠. 과세 당국의 가족 법인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법을 활용해 가지고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과세 당국에서는 뭐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겠죠. 기본적으로 가족법인의 운용 형태라든지 또는 투명성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리스크 이런 것들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경우에는 가족법인 한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 대한 어떤 금융거래라든가 살펴볼 수 있으니까 가족법인을 설립을 한다면 그 전후에 금융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오늘은 가족법인과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